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책 이름은 월급보다 월세 부자입니다. 저자는 정민우 님이시고요. 호를 달천이라고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싸게 사는 법, 무작정 따라하기 이렇게 써져 있고요. 실전 고수의 부동산 싸게 사는 핵심 노하우. 부동산 정가 주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싸게 살 수 없다면 절대로 사지 마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렇게 해 있고요. 제가 백수 시절에 가장 책을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투자 관련 책은 좀 많이 본 편이었는데 여기 영업하면서는 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냥 부동산을 3분의 2 가격이나 반값에 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학자 분들의 무슨 경제 논리고 나발이고 속된 말로 좀 제가 쌍스러운 표현을 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그분들의 경제 논리 알 필요도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싸게 산 게 장땡이다 어떤 경우도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제는 이제 제가 부동산을 항상 시세에 사고 정상적인 가격에 산다라는 전제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나 토지 이런 것은 좀 권해드리고 상가는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 다음에 호텔형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거 권해드리는 상품이 있고 권하지 않는 상품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부동산에 어떤 상품이든지 그냥 반값에 가지고만 있다면 그건 뭐든지 다 오케이다 그런 논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 정민우 분이 본인이 직접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어보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고요. 좀 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부동산 실전 전문가이다 이렇게 해서 바른자산관리사 대표이사고요. 주식회사 바른자산관리사 대표이사고 주 에이스 옥션 대표이사이며 주 스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이고 주진 MPL 투자 자산관리 자문위원이고 주식회사 스타 자산관리 스타 옥션 경매 자문이고 경매 공매 대입변제 전문 강사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서초지에 소속되어져 있네요. 서울에서 강남 서초면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이신 것 같고 경험이 엄청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보면 부동산 실전 전문가인데 중개법인, 법무사, 사무실, 자산관리회사 등을 두루 거치면서 이루어내는 하는 실제 투자를 통해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대박을 안겨주었다. 최근 5년 동안 경매 공매로 낙찰을 받아 직접 처리한 건수만 80여 건에 달하며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할인 분양, 미분양 부동산들을 통으로 매입해 30대에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건물, 상가, 모텔, 토지 등을 매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던 부산 촌놈이 6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비관하거나 낙관하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크게 제목 파트에 보시면 부에 대한 생각을 일장에서 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상승 하락 예측은 그만하라. 그 다음에 빈부격차는 투자 지식에서 벌어진다. 종잣돈은 적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고정 수입을 계속해서 늘려라. 초저금리 시대에 준비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다. 여기서 대충 제목을,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은 지는 꽤 좀 됐습니다.
제가 집에 뭐 사놔서 이거 올해 산 책인데요. 출판 연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신문에서 보고 제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초판이 제가 2017년 3월에 뭐 되어졌네요. 일제 일판. 근데 사기는 저도 2019년 상반기에 샀는데, 여기서 뭐 제목에서 보는 것 같지만은, 이게 상승 하락 예측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뭐 상승 하락 예측 조금씩 하죠. 왜냐면 보통 우리는 시세대로 사는 거니까. 그럼 이거 그런 것을 뭐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이게 또 하지 말라는 편에 좀 이렇게 가깝죠. 저는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승 하락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을 본인도 못 맞히고 해봤자 다 틀리더라. 지금 하루는 수백 개 뭐 수천 가지 사례를 들어서 경제학자들이 맞힌 게 어디가 있더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책 내용에 그런 게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월급 통장을 늘려라, 파트 2에서 있고요. 소제목으로 나도 흑수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부동산별 최적의 매입 방법. 이게 이제 최적의 매입 방법을 써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샀는가. 그 다음에 구분상가로 월세 받기, 이제 집합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월 30만원 월세 받기, 아파트형 공장 신권 입찰을 노려라, 2,500만원 투자로 1년에 2,160만원 월세 받기,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싸게 사는데 미쳐라. 그래서 큰 제목 파트 3은 부동산 싸게 사는데 미쳐라 이고, 급매물을 매입해라, 고수들은 판단이 빠르다. 소제목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에 된 농가주택의 매입, 그 다음에 1,500만원으로 30평대 아파트 사기, 1층 상가 내 돈 없이 공짜로 매입하기, 초역세권 투룸 이상으로 오피스텔에 주막하라, 유치권 신고된 지식산업센터 싸게 사기, 매입 순간부터 이익을 시작하는 NPL, 오피스텔 경매를 입찰 시 사업자 등록일을 주의하라, 종잣돈 손쉽게 단기간에 마련하라, 빛을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큰 제목으로 종잣돈 손쉽게 단기간에 마련하기, 빛을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한 번 입찰로 1억씩 번다. 소제목 갭투자 나도 해볼까? 상가는 양도채이기 어렵다고? 불변의 블루칩 강남 대행 아파트를 노려라. 소제목으로 계속 나옵니다. 단기 장기 투자를 구분하라. 싸게 사는 습관, 잘 파는 습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큰 파트 5장으로 이론은 이제 그만, 당장 실행하라. 이게 이론가들은 항상 뭐 그러죠. 이론적 전문가들은 항상 이게 뭘 분석하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소제목입니다. 명태 없는 sen식적 임대사업자. 대출 최적의 조건으로 받아라.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을 경계하라. 책과 현실의 사이. 저금리 지속은 수익형 부동산을 춤추게 한다. 이렇게 뭐 제목이 잡혀져 있고요. 팁으로 심기와 거두기 법칙 뭐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책 끝터리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싸게 사는데 미쳐라. 매달 들어오는 고정수입의 파일을 키워라. 안 쓰고 아껴서 모으는 것은 지루하다. 종잣돈을 손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내자. 이미 수많은 사람이 월급 위에 파이프라인을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제까지 미루면서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직도 이자 몇 푼의 돈을 빌려서 남 좋은 일만 시키겠는가? 펀드 주식 투자를 한다고 긴 말하지 않겠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접어라. 이제는 한 곳의 선택과 집중해야 할 시기다. 자산이 어느 정도 불어났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 매달 월세가 나오는 연금형 부동산으로 고정 수입을 늘려라. 직장은 그래야 20년 남짓이지만 경험에 의한 투자 지식은 평생 써먹을 수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리가 찾아오며 그 기회는 평생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도록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대충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책의 저자분께서는 가장 싸게 사는 방법, 뭐 최적의 방법이라고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 그냥 남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매로 사는 겁니다. 경매로. 또 하나는 어떻게 된 거죠? 매도인의 자금 사정이 급박했을 때 금매물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보통 시세의 한 10%죠. 5%에서 10% 나오는 거는데 이분은 뭐 그런 것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시세의 한 30%나 35%, 무려 50%까지 떨어져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책을 보면 본인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뭐 공장, 지식산업센터, 뭐 호텔, 뭐 안 하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가리지 않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판가 가격이 다 가져와 버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아니, 남들보다 저렴하게 주었는데도 세가 뭐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되면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그런 경제 분석 법칙이 아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 IMF 같은 경우나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을 했었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 관련돼서 금액이 떨어졌을 때 어느까지 떨어졌습니까? 반토막 정도, 절반 50%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 경매에도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대부분 50% 선임은 주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빗가람이 혁신도시 상가가 50%에서 55%, 60%, 50%에서 60% 사이는 대부분 주워가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 이제 여기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건데 경매는 경매학원 같은 데 많이 다니고 여러분이 또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사실 이분이 말한 것은 미분양을 통으로 쓸어버리는 방법은 사실은 경매로 했든 자신이 다른 무슨 방법으로 하셨든 해서 돈을 사실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시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그런 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하순 지역 아파트 그 10평형대나 20평형 초반대 아파트 한 300채 가까이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만나 봤었거든요. 같이 분양, 저희가 다녔던 제가 분양 팀장으로 있었고, 그분은 그 분양 대행사 사장님으로 오셨는데 키가 아주 헌칠하시고 경기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보급률이 타도시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특징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제일 높죠. 그래서 갭투자하기가 좋은 동네가 또 광주광역시고, 광주광역시의 임대사업자들이 1000세대 보유 이상자분도 여럿 있고요. 수십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세대 보유자분들, 3000세대 이렇게 보유하신 분도 꽤 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안지구에서 상가 분양했었을 때 그 1000세대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그 사이도 이제 뭐 수백 채를 어차피 자기 장인어른껏 이렇게 관리하신 분을 이제 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뭐 했었는데, 근데 그분은 직접 본인이 그 사업을 본인의 장인어른이 하신 거고 본인은 그런 것을 안 하셔서 이제 그러한 얘기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하순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300세대 가지고 있는 그분은 본인이 그렇게 경기도에 내려와서 이쪽에서 광주가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라고 판단돼서 이곳에 와서 또 광주 중에서도 또 외곽, 광주에도 일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죠. 광주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처는 여자 공인 중개 삽니다. 그리고 본인은 임대 사업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주의 아파트를 뭐 수십 채 가지고 있고, 이제 하순 아파트를 한 300여 채 가지고 있는데, 하순에서 이렇게 미분양 난 아파트 봐보시면 본인이
자금을 동원해서 100채나 50채 정도는 그냥 건설사 대표이사를 만나서, 그렇죠, 한 4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0% 할인 이렇게 계약해서 가져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분양권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건물이, 아파트가 준공될 시점에 가격이 또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 버려요. 그러면 이거 건설사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게 강주는 통상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지저분한 건데, 자기가 그 40% 할인했던 그 계약서, 예를 들어서 50채 계약서를 가져와서 싹 가져오라고 해서 싹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0% 할인만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래서,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소송으로 해서 해결하시죠. 왜 안 하셨어요? 그 사장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미 올랐는데 소송으로 해서 언제까지 그 3년간 시간을 끌 거냐고.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분위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가 20% 할인 받았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 이거죠. 이게 건설회사가 자기가 손실 난 부분은 자기들도 손실은 안 나게끔, 물론 당신이 50채를 통으로 매입해서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적자 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계약 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법칙이라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임대 사업을 할 건데,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면 한 채는 올 전세로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채는 월세 형태로 사라고 합니다. 주택임대 기금을 써서, 그러면 저금리로 해서, 그래서 하나의 이돈과 이돈이 맞춰지면 세팅을 맞춰준대요. 돌려서 연구를 해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아직까지 뭐 많이 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수십 채 이렇게 여러 채를 보유한 적이 없고, 계속 한 채를 두 채를 샀다 팔았다 밖에, 저는 이제 가슴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배포가 큰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들 말하기도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이 투기 같은 놈들은 한 20채 30채를 한꺼번에 막 사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한 채밖에, 이렇게 한 채씩 사서 이제 늘려서 또 샀다 팔았다를 했지, 뭐 그만큼 금액도 없고 열악한 상태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저를 합리화해서 하는 거고, 서로 다 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그 배포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이제 그분의 말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은, 저도 그것을 아직까지 해보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종이를 갖다 놓고, 아파트 한 채는 월전세로, 한 채는 월세를 끼고, 그래서 이걸 한 조로 묶으라는 거예요. 한 조로 세팅을. 그거 이렇게 해서 이게 구축을 하면 안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제가 아직 경험이 좀 짧아서 그런 것 같고요. 강주광역시에서 그 수안지구가 살아나기 전에, 임대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기, 수안지구 할인 분양 아파트 많이 했었잖아요, 강주광역시에. 그때 당시에 엄청 버티다 해서 수안지구가 살아나기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한 분이 임대사업자 1000세대 넣는 아파트를 부도 처리내고 야반도주했죠. 그래서 검찰에 잡혀서 구속당하고 자기 사업체는 날렸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봐보면 갭 투자 하신 분들도 이렇게 왕왕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하고는 갭 투자하고는, 이분은 또 갭 투자는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뭡니까? 이분은 무조건 판값에 가져오면 남들보다
3분의 2 선상에서 월세를 주더라도 임차인이 그때 부담 주지 않고 자기는 그 뭐라고요? 또 일반 건물주보다 월세는 더 많이 받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갖고 이 사람은 팔지 않는다라는, 또 왜냐하면 굳이 팔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세팅 구조가 되니까 월세가 나오는 구조.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도 평생 월세로서 나오는 구조. 근데 이분이 했던 것 중에서 책을 읽어보면, 아, 뭐가 가장 어려운가, 부동산에서 상가가 가장 어렵구나라는 게 이 책을 읽어도 답은 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저도 부동산 물건을 봐보고 있는데 상가가 가장 어렵다라는 그 느낌이 들고, 상가가 좀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자, 모든 부동산을 다 반값에 쓸어 왔어요. 자, 호텔도 반값에 가져오고, 뭐 예를 들어서 공장도 반값에 가져오고, 지식산업센터도 반값에 가져오고, 오피스텔도 반값에 가져오고, 도시형 주택도 반값에 가져오고, 소형 아파트 반값에 가져오고, 아파트 반값에 가져오고, 상가 반값에 가고, 토지 뭐 절반 가격에 가고, 다 이렇게 됐을 때 2년 이상 공실난, 이렇게 반값으로 가져왔는데도 다른 것들은 대부분 2, 3개월이거나 3, 4개월은 다 임차인을 구해서 다 맞추는데 2년 이상 공실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상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분은 상가를 사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상가가 어떤 통으로 개발할 거잖아요. 500평짜리라든지, 뭐 서울 같으면, 이제 강주 광역시 같은 건 300평이나 200평, 500평, 이 정도 규모를 많이 개발하는데, 물론 더 큰 것은 뭐 1000평, 2000평도 있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모가 이렇게 강남 같은 데 가서 걸어가서 보시면 건물이 뭐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데서 미분양 난 거, 또 이분도 뭐 하시는 거 뭐 있고 그러겠지만은, 상가를 가져오실 때 그렇게 하겠죠. 퉁으로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퉁으로. 그러면 다른 것은 보통 아파트는 그 주거용은 저는 필수제라고 보거든요. 주거용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말 반값에 가져오면 그 다음에 세를 싸게 주면 누군가는 다 들어옵니다. 그게 허접한 빌라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뭐 다세대가 됐든 원룸이 됐든 가격만 주변보다 더 싸게 주면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이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 상가 건물 중에서도 저는 제가 상가를 이렇게 많이, 이제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많이 이거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상가는 한 건물에서도 정말 좋은 데가 있고 정말 최악의 건물이 있어요. 한 건물에서도 상가는 그 좋은 곳이 있고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서도 가장 그 잘 나가는 그 빌딩이 지금 그 KDN 앞에 있는 사거리에 그 빌딩으로 보이시죠? 상권으로 최고라고, 뭐 시티원 빌딩하고 거기 그 빌딩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거리 그 코너 빌딩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병원이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은행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권의 후면 상가는 비어요. 아마 그 건물도 앞으로 5년 이상은 그 후면 상가는 비어 있을 겁니다. 그 상가라고 하는 게, 그 후면 상가를 이렇게, 그 상가 중에서도 미분양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안 좋은 것인데 그것을 반값에 가져온들, 거기를 또 임차인 맞추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상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가는 정말 반의 반값으로도 가져와야, 어떤 경우는 아예 상가를 가져오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은 저자분 책을 한번 읽어드리기를 권하고요. 책에서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출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의 그 방법, 반값에 사라, 무조건 싸게 해서 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물건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엄청 힘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시세 대비 반가격이나 3분의 2 가격에 주워올 수 있는 게 쉽겠습니까? 발품을 엄청 팔고 각고의 노력을 들여야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뭐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월급보다 월세 받는 부자가 되기를 꼭 부동산 투자에서 끊임없이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가, 또 그런 또 그 아파트, 그런 오피스텔, 또 그런 공장, 그런 창고용지, 창고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를 중점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를 통해서 중개하고 싶은 분은 010-7271-408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감기는 아닌데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 목하고 코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을 지금 몇 개월째 먹고 있는데도 낫지를 않아서 무슨 의사분이 뭔 질병인지도 잘 모르고 좀 해서 하여튼 좀 유튜브 보신 분들께서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저도 코가 킁킁거리고 기침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